다음은 우리 매일경제신문의 의료전문기자이신 이병문 기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전문기자로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게 심뇌혈관, 암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근저에 보면 사실 고혈압, 당뇨, 암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리고 좋은 약, 그리고 신기술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고혈압과 당뇨, 암입니다. 사실. 현대의학도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런데 계속 환자는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의학 전문가 가장 많은 민원과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묻는데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혹시 고혈압약 먹느냐? 먹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고혈압약이라는 게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제인데 왜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하느냐? 그에 대해서 항상 의문 제기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현장에서 보면 한 2, 3년 정도 고혈압을 먹는 사람들은 상당히 뇌졸중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이 40대는 10명 중 1명, 60대 이상 2명 중 1명,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한 500만 명, 그리고 아까 건보료 지출된 게 이제 한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약을 먹는데 왜 고혈압 환자는 발생하느냐. 그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의사들하고 물어보면 약을 다 안 먹어서 그렇다, 식이요법이 안 하고 그렇다. 제가 내린 결론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일본 의사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논문 찾아보고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그런 얘기 동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현장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사실 다른 기능도 해야 되듯이 혈관도 약해지거든요. 혈압 강화를 물론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흐르는데 물 흐르는 수로가 약간 손상이 되고 혈관도 손상이 되고 쉽다. 그래서 그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혈압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혈압 강화제라니까 뇌졸중 환자가.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혈압이라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리고 한번 정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주변에 뇌졸중을 앓았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거의 그런 고혈압이랑 부분이 많을 거예요. 또 하나는 당뇨를 한번 보자고. 제가 이게 당뇨, 저도 이게 이 건강검진하면 저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 당뇨염 전담이 돼서 당뇨 환자는 아닌데 우리나라에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당뇨 고위험군 126 이하, 100 이상. 물론 이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강화 횟수도 검사를 하다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근데 사실 이제 그 당뇨 약을 치료받고 그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낫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은 그러지 않으세요? 약을 먹는데 왜 안 나와요? 그런 의문점이 아니겠어요? 당뇨 있는 사람은 이게 아시다시피 인슐린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산소와 혈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혈관까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세혈관이 많은 다리라든가 눈 이런 데서 가장 나중에 이게 되면 그래서 당뇨병이 상대 합병증이라는 게 소위 말초신경장애, 망막증, 당뇨신증, 투성이 투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당뇨신경장애는 당뇨병을 약 3년 후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 망막증은 이건 한 5년, 투석이 필요한 당뇨병 신증이 약 8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저도 항상 의학 전문기자로 환자에게 과연 이 약이 먹어도 소용이 없나. 물론 이제 항상 의사분들한테 환자는 먹으라도 먹죠. 식이요법 잘못하고 운동 안 하고 근데 사람이 일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쉽습니까? 충분히 왜 약을 먹는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암이라는 것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암은 사실은 65세부터 제가 이게 암 등록 센터에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65세부터 좀 늘어가요. 그리고 80한 2세 되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암
80세 넘으면 고혈압 반응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암은 사실 우리가 치료하는 게 단순하거든요. 사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하는 거. 수술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병원이 무식하게 사실은 방법이 없었죠. 사실 정상 부위과에서 잘라내는 거죠. 사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서 방사선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끄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세포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물론 뭐 이게 양성자라든가 중입자 뭐 이런 거 감마선 나이트하면 좋은 의료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생기적인 그런 치료술이 발달하지만 아직도 정상세포라든가 이제 해서 성생한 사람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항암제도 물론 우리가 이제 주사를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제 액티브한 세포를 죽이는 게 우리가 암세포가 사실 액티브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죽이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이게 세포 활성화되는 그런 걸 죽이는데 그래서 사실 머리도 빠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도 병원들이 수술, 방사선, 항암제를 운영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뭐 요즘 많이 들어봤을 때 면역 치료법이라는 일본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폐암 중이라도 이게 거의 3분의 2 이렇게 자르지만 일본이나 이제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료 안 하고 이게 중입자 치료에서 치료하는 것은 엄청난 굉장히 수치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게 면역력이다. 암 치료도 사실 최근에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백투 더 내처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백투 더 내처는 뭐냐 사실 음식이 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뭐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에도 뭐 약식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약과 음식의 뿌리는 같다. 뭐 중국에는 약보 우려 식보, 약보다는 음식으로 돌보는 게 이 집안의 치료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8월 18일 지난주에 나고야 의전사가 발효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천연물 신약 천연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론 수입하는 거에 대한 노약도 줘야 되지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때 그 매출액이나 일정 부분을 줘야 돼요. 엄청난 유기적인 회사에 바뀌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런 점에 제가 이제 뭐 이게 너무 이상구 박사 중국에는 뒷사람이 너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저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백투더 네이처라는 우리가 질환 치료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이게 좋은 사실 의학적으로 이게 의사 몇 분들이 지금 인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보편화하기는 아직 그런 사랑을 준다는 인상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식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능식품 음식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이게 허가를 받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식약처 우리 최상에 가셨지만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보편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또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임상을 거치게 되면 환자의 안전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산업화를 두고 또 이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게 의약품으로 편입됐을 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좀 오피니언 특히 국회의원들이 좀 경청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상구 박사님의 이런 뒷두라미의 식용 나아가서는 이제 의약품 뭐 이게 식품이 됐든 그리고 이게 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과정을 거쳐서 의료기술로 뭐 인정이 받고 뭐 그런 날이 이거 오잖아 그런 기대를 해보고 오늘 발표 많이 듣고 제가 행정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 전문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재화 교수님이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완치를 할 수 있느냐. 저도 완치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관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축적돼서 나중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축적된 것들, 과거에 쌓였던 것들을 없앨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현상이 있는 것들을 최대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을 써서 쓰는데 고혈압 환자들 치료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합병증을 안 일으키고 심혈관, 뇌혈관 쪽의 문제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면은 안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이 나타나는 확률과 그런 시간 인터벌이 언제 나타나는 걸 늘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잘 관리를 해서 심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 이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하기 쉽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수술 후에 영양관리에 대한 제가 발표할 때 먹는 양이 결국은 조금밖에 못 먹는데 그 먹는 작은 양을 섭취해서 얼마나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옛날에 공상과학에서 우주인들이 필로 약 하나 먹고 하루 버티고 그랬다고 하는 영화들이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랑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식용곤충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